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바로 아나페스를 집중 분석합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디스플레이와 또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아나페스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아나페스는 AI 혁신의 주요 수혜주로 자리매김할까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과 내재된 위험 요소들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요? 저는 아나페스의 기술력과 시장 기회를 볼 때 꽤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나페스가 마주한 도전 과제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나페스가 AI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에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중요한데요. 아나페스는 AIP,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인터패널 인터페이스, 그리고 UPI, 울트라 패스트 패널 인터페이스 같은 독자적인 표준 기술을 개발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최근에 정말 주목받는 자동차용 OLED, 그러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죠. 작년 매출이 1,8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이 이걸 증명하고요. 앞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PC 시장이 커지면 고화질이면서 저전력인 OLED 패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하는 8.6세대, 그러니까 최신 대형 IT 기기용 OLED 생산 라인에서도 아나페스는 핵심 파트너로서 아주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회사 GCTS, 즉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오지 통신 모뎀칩,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용 핵심 반도체 기술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퀄컴과 경쟁할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미국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계약을 맺고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니까 이건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력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나페스의 주력 사업이었던 LCD 관련 기술 매출이 중국의 거센 추격 때문에 크게 줄었던 경험,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력인 OLED 시장 역시 언제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칩 시장에서는 삼성 LSI,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사업부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나페스는 아직 세컨 벤더, 즉 2차 공급자 위치에 머물러 있죠.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회사 GCTS의 기술력은 뛰어나다고들 하지만 과거에도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사례가 있었고 5G 모뎀 칩의 안정적인 양산과 시장 안착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 GCTS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문제도 잠재적인 재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AI PC 시장이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기대만큼 AI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위험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시장 확대가 아나페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가져다 줄지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저는 AI PC 시장이 연평균 60%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OLED 패널 수요 증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나페스는 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체 개발한 AIPI, UPI 기술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겁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AI PC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인텔, AMD 같은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런 경쟁은 결국 부품 단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능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할지,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빨리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상보다 더딜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8.6세대 라인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GCTS를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GCTS가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으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고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이 사실에 큰 의미를 둡니다. 이건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거든요. 특히 퀄컴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5G FWA,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무실에 유선 대신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고정형 무선 접속 시장에서 GCTS의 칩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올해 연말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6 상반기에는 손익분기점, 즉 이익과 손실이 0이 되는 지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 GCTS 칩 양산이 지연되었던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IP, 그러니까 설계자산 업데이트 문제 같은 게 있었죠.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을 이용한다고 해도 실제 양산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꾸준히 공급하는 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버라이즌과의 계약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퀄컴이 오랫동안 쌓아온 시장 지배력을 단기간에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GCTS 주식담보대출 상환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위험 요인입니다.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논점인데요. 저는 아나패스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강력한 기술 장벽을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AI 노트북용 칩 시장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흔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장세가 가파른 자동차용 OLED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만 스마트폰 시장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삼성 LSI가 절대 강자이고 아나패스가 목표로 하는 20% 점유율 달성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쟁 기술이나 강력한 후발주자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고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저는 아나패스가 AI 시대의 핵심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기술과 차세대 5G 통신 기술이라는 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두 축을 모두 확보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굳건한 협력 관계, AI PC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영역 확장, 그리고 자회사 GCTS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나패스는 AI 시대의 숨겨진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나패스가 가진 기술력과 시장 기회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경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 자회사 GCTS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AI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그리고 관련 기술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고려하면 섣부른 낙관보다는 신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아나패스에 대해 밝은 전망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나패스의 향후 행보가 AI 산업과 반도체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나패스의 미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설전이었습니다.